안녕하세요.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잠잠해질 것만 같았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보도나 기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청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도 하고, 또한 청년층이 최근 5년간 전세 대출 금액이 186조 원에 이른다고 해서 저 또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로 전세 대출 이자를 낮게 설정해 주기 때문에 월세 낼 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원룸보다 더 크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했을 거고, 공인중개사 또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해주고 또 안내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전세 사기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일단 스스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외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라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많은 세대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대와 가구의 차이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호실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마다 별도의 등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호실별로 주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실별마다 등기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비해서 담보 가치가 낮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임차인 또는 채권자들과 권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면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저당권 설정액과 전세 보증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택의 매매가가 5억 원인데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액이 2억 원이 잡혀 있고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액 2억 원과 보증금액 3억 원을 더하면 주택의 매매가인 5억 원과 동일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시세가 조금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으며,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1순위로서 낙찰 금액이 5억 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기준으로 근저당권 설정액과 전세 보증금을 더한 총액이 아파트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 전후로 현재 임차 목적물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던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증사고를 발생했던 임대인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서 담보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임차 목적물이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 시점에 이미 해당 건물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체한 직후 바로 행복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하는 날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꼭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셔야 되고,
단 한 번이라도 외부로 전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 상태 또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다른 집으로 먼저 이사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설정한 후에 이사해야 전입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간단하지만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이야기 보았는데요.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